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do well 중에서 잘하게 중에서 잘 듣기에 대한 얘기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듣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따뜻하고 정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죠. 여러분들은 듣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경청 점수는 몇 점으로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제 아내와 아내의 말을 또는 아들, 딸들의 말을, 남편의 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들으셨습니까? 예. 경청은 무척 중요합니다. 톰 피터스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20세기는요, 말하는 리더의 시대였다면요, 21세기에는요, 듣는 리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듣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천보 가정이 되려면은, 천보 코치가 되려면은 경청의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잘 듣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요, 적극적인 경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적극적 경청을 또 나눠본다면요, 잘 듣기 위한 태도를 갖는 그 모습과 그 태도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상대가 말하지 않더라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좀 이상한 얘기 같이 보입니다만은 말하는 것 외에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는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대화 가운데 말 아닌 것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 적극적인 경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한 태도를 가른다는 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해본다면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대화를 코치가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줘가면서 듣는 것입니다. 이걸 적극적 경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을 서로가 이해하기 쉽게 또 다른 말로 전환해서 말해도 상대방한테 의사가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전환해서 말하면서 듣는 패러프레이징하는 그런 입장이 아주 적극적인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적극적 경청은 뭐냐면요. 상대가 얘기할 때 같이 페이싱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서로 응하면서 같이 액션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적극적 경청하는 태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 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상대가 감정에 취해서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본인도 얘기하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코치는 그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서머리 해가지고 아주 요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A, B, C, D, E, F 맞습니까? 그럴 때 네네 맞아요. 이렇게 그냥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듣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가 말하는 소리 외의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적극적인 경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의 숨은 뒷 얘기를 듣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 뒤에는 못한다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대화 가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말은 A라고 말하지만은 정말로 A가 아니고 그 뒤에 숨은 B, C, D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을 듣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갤리브레이션이라는 말도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습니다만은 척 보고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는 것. 그 느낌에 말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이것이 적극적인 경청이 되는 것이죠. 참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성화 이후에 많은 대화를 하셨을 겁니다. 눈을 감은 아버님의 얼굴을 보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신 입장을 우리가 다음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정말 학술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법칙에 볼 것 같으면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상대가 나에게 얘기하는 말의 내용은 7%가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 외에 7% 외에 55%, 38%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면서 음량의 높이라든가 감정의 기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실제 말하는 것 플러스 55%, 38% 들을 때 우리는 100% 경청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학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실제 우리끼리 대화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아주 적은 부분이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복 코치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될까요? 네, 천복 코치는 당연하게 지금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참 어머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천복 코치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내용들을 간직하면서 상대방 마음에 있는 얘기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쉬운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잘 듣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듣기 위해서, 말을 듣기 위해서 마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만약에 오늘 누구랑 코칭할 수 있다, 귀한 분과 이렇게 낼 때 그 전날 밤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묵상 가운데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대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본심이 그 나하고 얘기할 분의 본심과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고 또 노력은 공명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작업을 많이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상대할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또 상대도 많이 본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마음의 준비가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모든 걸 내려놓는다. 이고레스라고 그러죠. 대화할 상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선입감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듣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을 맞춘다는 건 참 중요하죠. 아이 컨택트라는 것. 대화하는 가운데 자꾸 딴짓거리 하면은 상대방에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듣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다가 너무나 눈을 또렷하게 맞추면 또 의식화가 되면 약간 좀 피했다가 또 눈을 맞추고 해서 눈을 맞추면서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머릿속에 잊지 않도록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잘 기억할 수 없는 분 같은 거는 간단하게 메모 같은 것도 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도 충분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얘기를 하다가 끊어지는 부분, 상대방이 침묵하는 부분은 침묵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의 언어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침묵을 허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몹시 중요한 요소들이 대화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 어느 식구님과 대화를 하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방송해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구하고의 대화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마음의 소리 하세요. 마음의 소리.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목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목표 세우기 싫어요. 목표 세우기 싫어요. 나 싫어. 나 목표 싫어요. 라고 하면서 근데 계속 강의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거를 왜 제가 이렇게 눈물 많이 나올까 생각할 때 뭔가 제가 마음속에 그 반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목표 세우기 싫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진짜 세우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달려가고 싶은데 한편에서는 제가 막 싫다고 진짜 싫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음이 헌신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반발하니까 이게 눈물이 나오는구나. 나도 진짜 그래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계속 눈물이 흘리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은 저렇게 길교에서는 원하는 것을 놓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지 잡았어도 그게 또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생활한 거에 생각해 보면은 많은 걸 원했다가 많은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소위 말하자면은 그 트라우마가 되어서 원하는 거 목표 잡는 것조차도 무섭고 두렵다. 우리는 참 애타는 식구의 내면의 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참 어머님의 이 말씀, 평화의 어머니 속에 나오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우리의 제일 가까운 스승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에 처하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마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그 진정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참 어머님께서는 리더들은 또 참보인들은 상대방 안에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성화하신 참 아버님의 이마에다가 입을 맞추시면서 우리 참 어머님은 무슨 소리를 들으셨겠습니까? 편안히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일을 처리할 테니까 마음 놓고 가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무슨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첨보인이 되고 첨보 코치가 되려면은 바로 이런 소리를,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잘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